경기도에서 비싸지 않은 지역들이 많이 올랐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비싼 지역들이 너무 비싸져서 싼 지역들로 많이 샀구나. 주식도 아니고 이 부동산이 1년 만에 더블이 된다. 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동산에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상황, 또 과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자, 어떤 지역이 많이 올랐고 어떤 지역은 떨어졌고 오른 지역은 어떤 이유 때문에 올랐고 떨어진 지역은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졌고, 자, 이런 걸 계속 분석을 해가야 또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에서 약 1년 만에 50% 정도 오른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지역들이고 또 왜 올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그러니까 2020년 10월에서 1년 동안 많이 오른 경기도에서 상위 10곳을 보면, 자, 오산시가요 64.3%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시흥시가 54.9%, 동두천시 51.2%, 안산시 50.9%, 의정부시 50% 넘었고요. 고양시가 48% 약, 군포시가 47%, 양주시가 46.6%, 김포시가 45.4%, 강주가 45.2%. 경기도에서 집값이 비싼 광교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뭐 분당이라든지 뭐 판교, 과천 이런 지역이 아니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내용을 보기 전에 유추를 해봐야 될 게 뭡니까? 제가 방금 힌트를 드렸죠. 비싸지 않은 지역들이죠. 경기도에서 비싸지 않은 지역들이 많이 올랐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비싼 지역들이 너무 비싸져서 싼 지역들로 많이 샀구나. 자, 이렇게 아마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그냥 이 수치만 가지고도. 특히 오산 같은 경우 어떤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오산의 오산동의 주공 2단지가요. 오산역에서는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꽤. 이 우남주공 2단지라는 곳인데 1000세대 정도 되고요. 22년 차인 아파트입니다. 이 31평형이 작년 10월 달에 2억 5천대에 거래됐습니다. 물론 뭐 더 낮게 2억 3천대에 거래된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10월 달에 5억 2천에 거래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1년 만에 2배 정도 올랐으니까 100% 정도 오른 거죠. 100% 넘게 오른 거죠. 100% 넘게. 1년 만에요. 참 대단합니다. 이 주식도 아니고 이 부동산이 1년 만에 더블이 된다. 야, 이거 만약에 전세 살고 계시는 분, 월세 살고 계시는 분, 1년 만에 집을 안 사셨던 분은 진짜 이거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2억 5천도 야, 이건 내가 조금 능력이 안 돼서 좀 기다려야겠다 했더니 더블이 됐어요. 5억 2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계속해서 봐야 되겠지만 어떤 현상이냐,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불안감들이 있는 겁니다. 집값이 7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는데 지금 사지 않으면 돈의 가치가 너무 형편이 없는 거죠. 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정책이나 공급을 볼 때 불안 심리가 좌우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요, 8월 달에 3억 8천인데 그 다음날 4억 8천, 물론 이제 층이 2층이고 12층입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 달에 며칠 안 있어서 그 다음 달 13층인데 7천만 원 더 주고 산 거예요. 5억 5천까지 거래가 된 겁니다. 최고가. 자, 이거는 며칠 사이로 7천만 원이, 그러니까 이 4억 8천에 7천만 원이면 거의 17%, 20% 가까운 건데 그거 올려주고도 샀다는 것은 매물이 많지 않고 이거라도 지금 사야겠다, 이런 심리가 있는 거죠. 자, 오산 자이 아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오산역에서도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뭐 두 아파트들은 역세권도 아닙니다. 15년 차고요. 신축도 아니죠. 그러니까 저렴한 아파트 쪽으로 몰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1000세대 정도 되고요. 33평형이 작년 10월 달에 2억 3,800에 거래됐는데 지금 4억 5,500입니다. 이것도 거의 뭐 2배 가까이, 100% 가까이 올랐다. 자, 이 거래에도 보듯이 지금 계속해서 작년에 2억대에 계속 거래되던 게 2억 중반에 거래되던 게 올해 들어서면서 이 4억대가 8월 달부터 찍히면서 이렇게 계속 최고가를 달리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는 오산 세미역이라는 것에 역세권에 속하고요. 9년 차인 아파트입니다. 1000세대고 34평형이 작년에 3억 7,500에 거래됐는데 최근에 10월 달에 6억 1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신고가 계약을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뭐 9월 달에 거래됐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정확한 거는 이제 뭐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것도
거의 7, 80% 가까이 올라서 거래가 됐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오산에 있는 아파트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대부분 연식이 아주 신축 아파트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셋 중에 가장 연식이 적은 게 9년 차고 나머지는 15년, 20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로 몰려들었다, 수요가. 그리고 너무 이 상급지에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그 풍선 효과가 온 거고요. 실수요, 제가 볼 때는 여기는 투자 수요는 아닙니다. 전세를 끼고 샀더라도 본인이 지금 당장 내가 전세 끼고라도 사놔야지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그런 수요이거나 아니면 일단은 전세가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사놓고서 만기가 들어오면 내가 그쪽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이런 수요지, 다주택자들이 갭 투자로 해서 여기를 들어왔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즉 정리를 하자면 실수요자들이 집값 오르는 것에 대한 어떤 공포감을 느껴서 향후에 더 떨어지든 말든 그래도 우상향 할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심리, 돈의 가치가,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기에 대한 어떤 공포감을 느꼈지 않나. 그리고 계속 이사가는, 전세도 막 거의 더블 가까이 올려달라고 하면은 이게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사 다니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압박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시는 평당 얼마나 올랐는지 거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흥시는 한 평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작년 10월에는 1,1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1년 만에 1,700만 원으로 약 55%가 오른 거고요. 동두천시는 623만 원인데 942만 원으로 51.2% 오른 거. 제가 동두천에 대한 방송도 했습니다만 뭐 시흥시 같은 경우는 이 전철이나 교통의 호재가 있는 거고, 광명시은 광명시은 3기 신도시에 대한 영향도 있는 거죠. 자, 안산시가 1,300만 원에서 1,961원, 2천만 원 가까이 올랐고 50%. 안산 같은 경우도 뭐 GTX가 들어서고 뭐 3기 신도시가 들어서고 이런 호재가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자, 의정부시가 1,156만 원에서 1,737만 원. 의정부도 GTX가 들어서죠. 50% 상승률 올랐다. 동두천이나 오산은 큰 호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렴한 지역들까지 이 실수요자들의 이 공포감에 의해서 많이 집값이 순식간에 올랐다. 그러니까 이 호재가 없을수록 갑자기 오르는 거는 호재가 없는 겁니다. 예. 아니면 호재가 뭐 1년 전에 갑자기 생겼거나. 자, 그래서 이 집값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다. 특히 이 일자리가 많은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패턴을 봐야 됩니다. 늘 똑같은 패턴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게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 경제 상황. 이 코로나 때문에 돈을 갖다 막 뿌렸는데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돈들이 많이 나돌고 있고, 물가가 계속해서 이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한 번에 많이 하지 못하는 상황. 여러 가지 뭐 금융부채라든지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우려가 되는 부분. 그런 상황 속에서 화폐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이 실물 자산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 심리가 이렇게 가다가는 평생 내 집 마련 못하겠다 하는 심리가 저렴한 지역에 일단 내가 살든 안 살든 내 소유의 집은 한 채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런 심리가 강했다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장대장TV 10만 구독자 달성을 했습니다. 작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서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저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어떤 경제 전문가도 출연시켜서 또 해외 부동산 전문가도 계속해서 지금 출연시키고 있지만 계속해서 발전된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라이브 방송은 화요일 오후 3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사소한 질문이라도 방송 참여를 자꾸 해가지고 이런 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정책, 세법, 경제, 하루 만에 또 한 달 만에, 1년 만에 이런 걸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여러분들의 판단력이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